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시간 아동복지와 권리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때 에러가 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수고스러움에 대한 부분도 전달받았습니다. 유튜브와 관련된 허브 지식 플랫폼과의 충돌이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학교 직원분하고 통화를 해보니까 제가 학습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자료를 올려놨던 게 충돌이 일어나서 그런 부분이 매끄럽게 연결이 안 됐던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차 시는 좀 빨리 입력을 해 놓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로는 31페이지고요. 이번째 장은 아동 발달의 이해인데, 이미 4학년들이라서 아동 발달이라는 과목을 한 학기를 통하여 접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들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파트는 아동 복지의 증진과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기초 개념으로 아동 발달의 개념과 또 아동들의 발달의 특성에 대해서 아주 간단히 살펴보고, 아동들의 발달을 설명하는 몇 가지 주요 이론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장이기도 합니다. 아동 발달의 연구의 목적을 이 교재는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이제 잉태되고 아동기까지 연령에 따른 발달의 변화를 기술하는 것, 두 번째는 연령에 따른 발달의 변화에 대해 왜 그러한 변화가 일어났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아동 발달의 연구 결과를 아동 복지의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적용하는 부분을 세 가지 목표로 잡고 있네요. 자, 아동 발달의 개념으로 성장은 신체의 크기나 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주로 양적인 변화에 의미한 부분이고, 성숙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달적 변화들이 통제되는 생물학적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아기의 빠른 성장과 사춘기의 2차 성징과 같은 변화들은 성숙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학습은 또는 직접이나 간접적인 경험의 이제 훈련이라든지 연습에서 발달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외국어 같은 것들을 습득하는 것은 특정한 훈련에 의해서 학습된 행동이라서 우리들이 그런 영어에 대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서 매번 그 부분들을 훈련하고 또 히어링하고 연습하고 리스닝 컴프레hen션 같은 것들을 우리가 잘 하려고 하는데, 사실 몇 년을 배워도 잘 안 되는 게 외국어 습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생을 통하여 성장, 성숙, 학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 인간 발달이다 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동 발달의 원리로는 발달에는 일정한 순서가 있고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해서 두미 발달, 그래서 머리에서 꼬리, 그래서 머리에서부터,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가 크다, 얼큰이다 라고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막 아이들 볼 때 제 머리가 왜 이렇게 커 하는데, 유치원 선생님들은 그런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영아반을 담당하는 이제 어린이집 선생님들이 많을 때는 두미 발달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래 머리가 이제 좀 크고, 그 다음에 그 아이들이 발달이 점점점 말초신경으로 이제 옮겨가면서 이제 손이라든지 발을 조작하는 능력들이 섬세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세분화의 발달의 원칙, 근원 발달의 원칙, 그래서 이 발달의 원리에 대한 부분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이라는 게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순간 수태에서부터 시작되는 계속적인 과정을 말한다 라고 책은 설명하고 있고, 태내기의 발달 순서는 정해져 있어서 모든 태아는 같은 순서로 거의 같은 시기에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관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생이나 매우 복잡한 것 같지만 아동 발달에는 몇 가지 일반적인 원칙, 그래서 모든 유아는 앉을 수 있게 된 다음에는
비로소 설 수 있고, 설 수 있게 된 다음에는 걸을 수 있고, 또 원을 그릴 수 있게 된 다음에 사각형을 그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언어 발달에서도 순서가 있어서 옹알이, 그 다음에 간단한 문장을 사용하고, 다음에 복잡한 문장을 사용하고, 또 인지 발달은 상징적 사고가 가능한 보존 개념을 획득이 되고, 그 다음에 추상적인 사고가 된다. 이거는 피아제의 발달적인 순서네요. 상징적 사고, 보존 개념. 그래서 그 피아제에서 컵에 대한 부분으로 넓적한 컵과 높이가 높은 컵에 대해서 어떤 게 더 많아 보이냐라는 그 실험을 했을 때 보존 개념, 그 다음에 조금 더 인지 발달이 높은 아이들이 추상적인 사고가 가능해지는 부분에 대한 부분 굉장히 간단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발달은 일정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는데 두미 발달, 머리에서 발 방향으로 발달이 진행이 되고 머리 부분이 몸통이나 사지보다 손과 발 사지보다 일찍 발달하는 것이다. 그리고 근원 발달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발달이 되는 것. 안에서 중심 발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심장이 먼저 발달을 하고 그 다음에 말초신경, 그래서 발, 손목, 손가락 순서대로 발달이 이루어진다 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로 세분화의 발달 원칙은 일반적으로 특수한 것으로 발달이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유아기 초기의 행동은 몸 전체를 사용하는 부분이 거칠고 또 산만하고 분화되지 않은 것이지만 점차적으로 분화되고 정밀한 행동들로 대체됩니다. 그래서 방바닥에 떨어진 머리카락 하나 줍기 위해서 거의 온몸을 다 사용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엄지손가락과 집게손가락을 사용하게 되는 부분을 교재는 예를 들었는데, 사실 유아반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만 영아반을 저는 이제 논문을 썼던 부분이 있어서 영아들을 관찰을 해보면 손톱이 굉장히 도톰하지가 않고 납작해요. 꺼져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뭔가를 집을 때 그런 부분을 조작하는 힘이 아직은 생기지 않았구나라고 관찰을 한 적이 있는데, 가위를 짚거나 색연필을 짚을 때도 엄지와 검지를 사용해서 짚는 게 아니고 손바닥을 펼쳐서 움켜쥐듯 주먹을 쥐듯 그 집게 손가락이나 엄지 손가락은 영아반들이 조금 사용하는 데는 좀 어려움들이 있어요. 만약에 사용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그 말초신경들이 굉장히 빨리 발달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달은 계속적인 과정이지만 발달의 속도는 일정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신체가 급속도로 성장하는 기간이 있는가 하면 심리적 발달이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출생 후에 첫 돌까지는 신장과 체중이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청년기가 되면 신장과 체중이 급격히 성장하고 이것은 청년기 성장 급등이라고 합니다. 생식기관은 아동기에는 그 발달이 매우 느리지만 사춘기에는 급속도로 발달이 되고 그래서 유아기에는 어휘력이 갑자기 풍부해지고 청소년기에는 논리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발달이 된다고 합니다. 또 발달에는 개인차가 있습니다. 인간의 많은 공통점을 지니지만 인간의 행동에 있어서 가장 재미있는 것 중 하나는 모든 인간은 다 다르다는 점. 일란성 쌍생아 간에도 출생 시 개인차가 나타나고 모든 아동의 발달은 일정한 순서로 이루어지지만 발달의 속도와 나타나는 양상은 아동마다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사춘기와 같은 성적 성숙 시기에 상당한 개인차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생리를 되게 빨리 하거나 어떤 남자아이는 또 수염이 빨리 난다거나 목소리 변화가 온다거나 이렇게 속도에 대한 부분은 개인차가 있다라고 여러분도 경험하셨을 겁니다. 다섯 번째로 발달은 각 영역에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렇죠. 그 각 영역별로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결여가 돼서 원활한 발달들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과정은 인지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과정은 사회 정서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사회 정서적 과정은 또 생물학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분이 뭐 정서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는데
그게 결국은 생물학적 과정, 몸의 변화로 일어나고 아이가 입맛이 없다거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사한테 뭔가 표현을 제대로 하지 않는 부분을 이 친구가 왜 이런 부분이 있지? 아니면 정서적인 발달이 원활하게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에 대해서 결국은 교사의 관찰 능력이 굉장히 요구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동 발달의 영역으로 대체로 세 영역으로 이루어지는데요. 생물학적 발달, 인지적 발달, 사회적, 정서적 발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발달은 신체적 변화와 관련된 것이로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것, 그래서 유전인자, 뇌와 감각기관의 발달, 신장과 체중의 증가, 운동기능, 사춘기에 나타나는 호르몬의 변화, 모두 아동 발달에 있어서 생물학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입니다. 인지 발달에 대한 부분으로 개인의 생각, 그다음에 지능, 그다음에 언어 구사 능력, 그래서 언어의 변화를 포함하는 것인데요. 영아가 침대 위에 매달려 있는 온갖 종류의 모비를 쳐다보고 또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고 아동기에 동화를 읽는다거나 또 동요를 부른다거나 시를 암송한다거나 수리적 수학적 문제를 풀고 영화를 보고 가수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들이 인지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사회 정서적 발달은 대인관계, 정서, 성격의 변화, 사회적 환경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또래관계, 교사와의 관계 등 아동 발달에 있어서 사회 정서적 과정의 역할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인지적 발달, 사회 정서적 발달은 서로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으로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은 아동 자신이 느끼는 감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은 또한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또 생각하는 추론 능력은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대인관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달의 과정은 복잡하게도 서로 얽혀 있다고 설명될 수 있습니다. 아동 발달의 단계로 태내기, 그다음에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설명을 4단계로 우선 드릴 건데요. 이 단계는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접근을 한 거고요. 아동 발달의 태내기, 영유아기, 유아기, 아동기로 접근을 해서 그 대략적인 연령과 주요 발달의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태내기는 수태의 순간부터 출산까지를 지칭하는 거고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있는 약 9개월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한 하나의 세포, 중학교 때 배웠던 미토콘드리아, 그 세포 핵, 빠른 속도로 하나의 생명체로 성장하게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태내기의 짧은 기간이지만 인간으로서 초석이 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신체 구조와 기관이 이 시기에 형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영아기는 출생 후 24개월까지를 영아라고 합니다. 영아의 기준을 0세에서 24개월, 만 2세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죠. 출생 후 첫 1개월, 신생아기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는 되게 무력한, 잠만 자고 깨어서 먹고 무력한 존재인 영아는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성장할 준비를 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생아기는 태내 환경과 상이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점에서 영아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고 뛰어다닐 수 있을 만큼 빠른 속도로 신체 발달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다는 건 결국 에너지가 된다는 거고 되게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영아 친구들이
그렇게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출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신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다는 건 그만큼 외부에서 음식물이 섭취가 돼야지 에너지가 생성이 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이 가능할 만큼 언어 능력도 발달한다 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 모델링, 언어를 쿠잉하고 옹알이를 하고 누군가가 그거를 적극적으로 받아주고 정확하게 발음을 교정해주고 따라하고 수용 언어와 표현 언어가 잘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부모나 그 아이를 지원하는 교사가 적절하게 언어적 자극을 줘야 된다는 거죠. 사회성 발달을 위해 부모의 애착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필요하며 인지 발달을 촉진시키기 위해 여러 감각 자극이 필요한 시기가 영아기입니다. 세 번째, 유아기는요. 2세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이전까지의 시기를 유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치원 연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아기. 그래서 유아기는 인지 능력이 발달하고 상상과 환상이 풍부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또래 주변 환경에 대한 탐색 활발해지고 많은 언어 구사 능력, 어휘가 습득되는 부분이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도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동기는요. 6세에서 11세까지 초등학교에 다니는 시기를 아동기라고 합니다. 생활의 중심이 가정에서 학교로 옮겨감에 따라서 이 시기에 발달해서 학교 생활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학교 생활을 통해 아동은 많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또래 집단의 비중이 점차 커지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인데요. 아동기의 발달의 특성으로 신체 발달, 그리고 인지 발달, 사회 정서 발달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동의 양적 또는 질적의 변화의 과정에 대한 부분인데요. 양적인 변화는 키라든지 몸무게, 언어 구사 능력에서 보이는 변화와 같은 크기 또는 양에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질적인 변화는 지능의 본질, 정신작용의 변화, 이런 부분들을 변화의 의미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체 발달에서 영아기의 성장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기를 신생아기 때 한번 보고 나서 몇 개월이 다시 보면 이 아이가 과연 그때 그 아이가 맞는지 하고 되게 많이 커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장, 체중 이런 급격한 성장에도 골격, 근육, 중추신경, 신체 내부적 발달도 급속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후 첫 1년간 특징은 신체적인 성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4, 3.3kg의 아이, 키로는 50.8, 50.1 이렇게 태어난 영아들이 1년 동안 1.5배, 체중은 3배. 그래서 3배면 3kg에서 3, 5, 15, 아니면 10kg 가까이, 10kg 가까이 찌는 부분이고, 두 돌 무렵이 되면 성인 키의 절반가량이 되고 체중은 출생 시 체중의 4배가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만일세반 영아에 대해서도 사실 논문을 썼었고 박사 논문도 만일세 영아에 대해서 썼었는데, 영아반 교사를 할 때 소방대표 훈련하는데 만 1세에 17kg이 나가는 영아반 아이를 보육을 한 적이 있는데, 개인의 발달의 차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3.4로 태어난 남자아이라 하더라도 체중이 3배 이상 증가한다는 부분은 출생 시 체중의 4배가 되기도 한다라는, 성인 키 절반가량이 되고 체중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발달이 이루어지는 건 이 시기에 급속도로 빠른 속도로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진다라고 이해하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아기에는 영아기의 속도는 완만하지만 꾸준히 신체적인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아동기에는
신체 발달 속도는 다소 완만하지만 신체 비율이 거의 성인과 유사해지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동기에 신체적인 활동량이 많아지고 호기심이 왕성해지므로 사고가 자주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영아반 박사 논문을 안전교육에 대해서 썼었거든요. 그래서 신체 활동량이 많아지고 본인의 체중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안전사고의 비율이 많이 일어나는 영아에 대한 부분으로 교사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고 아이들의 안전지도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으로도 혹시나 대면 수업 때 시간이 된다면 그분도 조금 더 현장에 나가시기 전에 도움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끊어 갈게요.